삼성이 스마트폰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는 말,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자극적인 예측도 경쟁사를 향한 위협도 아닙니다. 이미 내부 전략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선택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한 기업입니다. 화면은 충분히 커졌고 카메라는 이미 과잉이며 성능 차이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놀라움 때문에 교체하지 않습니다. 교체 주기는 길어졌고 출하량은 정체되었습니다. 완성된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거대한 파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삼성은 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얇은 스마트폰, 더 밝은 화면, 더 빠른 칩을 외치는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없어도 연결이 끊기지 않는 구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위성통신 칩, 웨어러블 중심 설계, 그리고 하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이 이미 로드맵에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단말을 파는 회사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경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끊기지 않는 기본값으로서의 연결을 장악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하량부터 보십시오. 한때 매년 폭발적으로 늘던 스마트폰 판매는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신흥국까지 보급이 충분히 진행되면서 처음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시장은 신규 수요가 아니라 기존 사용자의 교체 수요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체 수요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2년이면 배터리가 버티지 못했고 성능 차이도 확연했지만 지금은 3년에서 4년을 써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소모품에서 내구재로 바뀌는 순간 성장의 엔진은 꺼집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의 매력도 약해졌습니다. 더 큰 화면, 더 높은 주사율, 더 많은 카메라 렌즈, 더 빠른 칩, 이 모든 것이 스펙표에서는 화려하지만 사용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빠르고, 이미 충분히 선명하고, 이미 충분히 좋은 카메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번 신제품은 꼭 바꿔야 한다는 설렘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잉이기 때문에 흥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시장의 특징입니다. 완성된 시장에서는 기술 경쟁이 계속되어도 매출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처럼 필수품이 되어 안정적으로 팔리지만 성장률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남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가격을 깎아 점유율을 지키거나 아니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삼성은 여기서 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없어도 연결이 유지되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진짜 변화는 제품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 더 얇게, 힘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삼성은 이 질문이 더 이상 미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이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전환은 작아 보이지만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연구 방향이 바뀌고 투자 구조가 바뀌며 결국 수익 모델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상 기반 통신, 인프라는 분명 강력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지국은 땅 위에 세워야 하고 인구 밀도와 지형, 규제와 국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육지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통신 사각지대이며 바다 산악 사막 지역에서는
연결이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스마트폰을 개선해도 근본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호를 찾는 단말이라는 전제를 유지하는 한, 연결은 항상 조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 전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우는 대신 연결의 출발점을 바꾸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상을 찾는 기기가 아니라 하늘과 직접 대화하는 기기.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이 위성통신 칩과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무엇을 더 잘 만들 것인가, RN에서 무엇을 지배할 것인가로 시선을 옮긴 순간 삼성의 전략적 좌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문을 바꾼다는 것은 기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신 질서의 전제를 뒤집는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통신 산업은 명확한 순서를 전제로 움직여 왔습니다. 먼저 땅 위에 기지국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말이 그 신호를 찾아 접속하는 구조였습니다. 신호는 항상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정해진 지점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갔고, 단말은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연결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스마트폰은 언제나 신호를 찾는 존재였습니다. 연결은 기본값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엑시노스 위성통신칩은 이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정의합니다. 기지국을 전제로 설계된 통신 모듈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칩입니다. 즉, 연결의 출발점을 지상에서 우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커버리지가 넓어진다는 의미를 넘습니다. 통신의 중심이 특정 국가, 특정 사업자의 인프라가 아니라 지구 상공을 도는 네트워크로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기기가 기지국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직접 대화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통신의 권력은 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성입니다. 위성은 더 이상 중개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말이 위성을 기지국처럼 인식하고 표준 규격에 맞춰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엑시노스는 저전력 설계와 열 제어, 안테나 최적화, 그리고 위성 궤도 예측, 알고리즘까지 칩 차원에서 통합했습니다. 사용자는 기기가 위성을 잡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다음 연결 지점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 결과 연결은 시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통신은 서비스가 아니라 환경으로 바뀝니다. 와이파이를 찾고 신호 막대를 확인하고 음영 지역을 걱정하는 경험 자체가 점차 사라집니다. 연결이 기본값이 되는 순간 단말의 역할도 변합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유일한 관문이 아니라 여러 기기 중 하나가 됩니다.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은 바로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단말을 개선하는 기술이 아니라 통신의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기술. 그것이 이 칩이 갖는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위성통신이 새로운 기술인가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성통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존재했다는 것과 일상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위성통신은 거대했고 뜨거웠으며 비쌌습니다. 대형 안테나와 높은 전력이 필요했고 단말은 차량이나 선박에 장착되어야 했습니다. 손목 위 시계나 주머니 속 작은 기기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에는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번이 다른 이유는 바로 콜드 칩 구조에 있습니다.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은 위성과 직접 통신하면서도 발열을 극단적으로 낮춘 저전력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열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열이 낮으면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고 성능 저하, 스로틀링가 발생하지 않으며 장시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웨어러블과 같은 소형 기기에서 위성 통신이 현실이 됩니다. 즉, 기술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효율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AI 기반 궤도, 예측 기술이 결합됩니다. 위성은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며 지구 상공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단말이 신호를 계속 추적해야 했고 연결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엑시노스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위성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다음 연결 지점을 미리 준비합니다. 사용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계산으로 연결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이 잡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태로 바뀌는 순간 사용자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입니다. 위성 통신은 항상 도청과 해킹의 우려가 따라왔습니다. 삼성은 이를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를 전제로 한 내성 암호 구조를 칩 단계에서부터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 위협 대응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통신 표준을 겨냥한 선택입니다. 연결이 인프라가 되는 순간 보안은 옵션이 아니라 전제가 됩니다. 결국 이번 위성 통신은 크기를 줄인 기술이 아니라 질서를 다시 설계한 기술입니다. 저전력, AI 예측, 양자 내성 보안이 결합되면서 위성은 더 이상 특수 목적 장비가 아닌 일상 기기의 기본 연결 수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과거와 지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엑시노스 위성 통신 칩의 진짜 목적은 스마트폰 하나를 위한 기능 확장이 아닙니다. 이 칩은 특정 제품에 종속된 부품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한 공용 인프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삼성의 시선은 이미 웨어러블, XR 기기, 차량,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마련되는 순간 화면의 크기나 형태는 더 이상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 유지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웨어러블은 그 출발점입니다. 손목 위의 시계, 손가락의 링, 몸에 밀착된 센서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어야 기능이 완성되었지만 이 위성 기반 연결이 가능해지면 웨어러블은 보조 장치가 아니라 독립된 기기로 진화합니다. XR 안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걸으며 정보를 보고 원격 협업을 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보려면 지연 없는 간격 연결이 필수입니다. 지상망이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XR은 비로소 일상기기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IoT 분야에서도 변화는 큽니다. 자율주행 차량, 원격 관리되는 산업 장비, 농업과 해양의 센서 네트워크는 모두 넓은 범위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모든 서비스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새로운 표준은 명확합니다.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더 넓고 더 오래 유지되는 연결. 스마트폰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연결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여러 단말 중 하나로 재정의됩니다. 삼성은 바로 그 공용 인프라의 기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늘을 실제로 채우고 있는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타링크를 단순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스타링크는 통신 산업의 권력 구조를 다시 쓰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의 중심은 땅 위에 있었습니다. 기지국을 세우고 주파수를 배분하고 요금을 설계하는 주체는 국가와 통신사였습니다. 사용자는 그 구조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위성을 대량으로 띄워 지구 전체를 하나의 커버리지로 묶겠다는 발상은 국경과 지형, 인구 밀도에 따라 나뉘어 있던 통신 지도를 통째로 재편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Direct to Cell, Direct to Cell입니다. 위성을 단순한 중계기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기지국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지상 기지국은 유일한 관문이 아닙니다. 신호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통신의 중심이 특정 지역 인프라가 아니라 궤도 위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순간 권력의 축도 함께 움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이 연결됩니다. 단말이 위성을 기지국처럼 인식하고 표준 규격으로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디렉트 투 셀이 실현됩니다. 삼성은 이 표준을 칩 단계에서 구현했습니다. 하늘의 네트워크와 지상의 기기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하늘을 장악한 쪽과 단말의 심장을 장악한 쪽이 손을 잡는 순간 기존 통신 질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스타링크가 전 세계를 덮는 인프라를 깔고 삼성의 칩이 그 신호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통신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신사는 선택지가 되고 단말과 칩을 설계한 기업이 새로운 관문이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겠지만 중심이 이동한 순간부터 수익과 영향력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교차점에 삼성과 스타링크가 서 있습니다. 위성 기반 연결이 일상 단말로 내려오는 순간 가장 먼저 위치가 흔들리는 쪽은 통신사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문지기였습니다. 기지국을 세우고 주파수를 관리하며 누구에게 어떤 요금제로 연결을 허용할지 결정해 왔습니다. 사용자는 통신사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위성이 하늘에서 직접 신호를 내려보내고 단말이 이를 기본값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통신사는 유일한 관문이 아닙니다. 여러 경로 중 하나의 선택지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독점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의 차이도 결정적입니다. 지상 기반 통신은 기지국 설치와 유지, 인허가, 지역별 규제 대응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위성 네트워크는 초기 발사 비용은 크지만 궤도에 안착한 이후에는 국경과 지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인프라로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격차로 드러납니다. 결국 선택권은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사용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지 위성이 제공하는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넓고 더 끊기지 않는 연결을 선택할 뿐입니다. 산속이든 바다 위든 해외 여행지든 동일한 품질을 경험한다면 요금제와 약정 중심의 기존 모델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통신사는 더 이상 연결의 정의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연결이 장소에 묶인 서비스에서 환경처럼 존재하는 기본값으로 바뀌는 순간 통신사는 통제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재정이 됩니다. 이것이 조용하지만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내일 아침 갑자기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중요한 기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결과 정보의 출발점이라는 독점적 지위는 점점 약해집니다. 연결이 기기 하나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순간 스마트폰은 여러 단말 중 하나로 재정의됩니다. 웨어러블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손목의 시계, 손가락의 링, 몸에 밀착된 센서가 독립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할 때, 산책할 때, 여행 중에도 연결은 몸에 붙어 있고 화면은 필요할 때만 꺼내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패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계속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블은 그 본능에 가장 가까운 형태입니다. 여기에 XR 기기가 더해지면 변화는 확장됩니다.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가 항상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길 위에서 안내를 받고 원격 협업을 수행하는 장면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면의 크기가 아니라 지연 없는 안정적 연결입니다. 스마트폰이 계산과 연결의 중심이던 시대에서 연결이 분산되고 기기가 몸 주변으로 흩어지는 시대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폰 프리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기술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삼성에 대해 다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중심의 경기 순환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메모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실적 역시 사이클을 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일정 부분 할인된 가치, 이른바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성통신 칩과 같은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 새로운 연결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LSI 사업부에 대한 시선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언급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통신 칩이 특정 단말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웨어러블, XR, 차량, IoT를 아우르는 공용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경우 수요는 단순히 스마트폰 출하량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결기기를 사용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칩 수요는 기기수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 차이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합니다.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할 때 밸류에이션은 재조정됩니다. 순환 산업으로 보던 기업을 인프라 기업으로 인식하는 순간 적용되는 배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삼성의 수직 통합 구조는 이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잘 파는 기업이 아니라 연결의 심장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정의될 때 자본의 흐름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지금 무엇을 사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변화의 초입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서둘러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따지는 대신 연결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돈은 언제나 더 효율적이고 더 자유로운 구조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항상 인프라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전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연결이 몸에 붙는 순간 기기의 중심성은 약해집니다. 둘째, 연결은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성 기반 구조가 확장되면 연결은 공간의 제약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셋째, 통신사는 영원히 통제자라는 전제입니다. 구조가 변하면 권력도 이동합니다. 독점은 협력으로, 관문은 선택지로 재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박자 늦은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팔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장악하려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삼성은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연결을 지배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기술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이동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이동의 초입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연결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면 자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다음 질서에서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중심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장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스마트폰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중심을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며 삼성에게도 중요한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성장의 축이 되느냐입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 산업에 들어섰고 교체 주기는 길어졌으며 기술적 개선은 점점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선점해야 합니다. 삼성은 바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삼성의 핵심 전략은 단말을 잘 만드는 회사에서 연결의 구조를 설계하는 회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위성통신 칩, 웨어러블 중심 설계, XR과 차량, IoT까지 확장되는 연결 생태계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스마트폰은 그중 하나의 기기일 뿐 더 이상 유일한 관문이 아닙니다. 연결이 하늘과 직접 이어지고 기기가 몸 주변으로 분산되며 네트워크가 기본값이 되는 순간 중심은 화면이 아니라 인프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쥔 기업이 다음 질서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 어떤 기기를 바꿔야 하느냐를 묻는 것은 아직 초점이 맞지 않은 질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연결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동 속에서 어떤 기업이 구조를 장악하려 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술을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 관점에서 보십시오.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칩과 네트워크 표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연결이 분산되는 시대를 상상하십시오. 웨어러블, XR, 차량, IoT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와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단말수가 아니라 연결 지점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셋째, 인프라 기업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꾸십시오. 순환 산업으로 보이던 기업이 표준을 장악하는 순간 시장의 밸류에이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중심일 것이라는 전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디지털 습관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묶여있는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고 연결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배치하는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삼성의 결정은 한 기업의 전략 변화가 아니라 시대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스마트폰 중심의 사고는